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23일 일요일 오전 1시 26분. 키움 정기 점검이 있어서 오늘은 좀 늦게 올려요. 자, 야간 선물은 4.4포 내려서 346.50이에요. 자, 월봉은 사실 뭐 윗꼬리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비싸요. 비싸니까 윗꼬리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346.50을 시초가로 하면, 자, 일단 갭으로 시세가 나는 거잖아요. 갭으로 시세가 나는 거라 매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지금 위치에서 매도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 위치에서 뭐 매도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자, 이게 볼벤, 이게 이격 볼벤이면 이렇게 두 개 뚫으면 매도라 그랬잖아요. 예? 두 개를 뚫으면 매도라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두 개 뚫었으니까 여긴 매도죠. 그쵸?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 주에 매도 영역에 갔다 온 거죠. 제가 저기에 갔을 때 강력하게 매도하세요 뭐 이런 적 없어요. 저 영역은 매도 영역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볼린저 밴드 20상단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매도는 안 하더라도 예, 매수를 안 해야죠. 그죠? 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매도가 정말 좋아요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예, 이 정도면 비싸다 라고 한 거죠. 과하게 비싼 거니까 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죠. 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감각이 좋은 거죠. 판단도 뛰어난 거고, 저는 언급한 게 없는데 그분이 자의적으로 본인이 해석해서 매도를 한 거니까, 예, 저는 그런 분이 되게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긴가민가한데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어쨌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인 거죠. 예, 왜냐? 이 고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와요. 1구간이야. 자, 여기가 이격 볼벤이고 여기가 볼벤이잖아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뚫으면 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 위로 올라가면 매도인 거예요. 예? 이번 주 종가 위로 올라가면 매도다. 이해되셨죠? 이 볼벤이 매도예요. 매도 자리. 자, 안 오면 매도할 수가 없겠죠? 예? 안 오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매도자는. 매도 찬스가 지나간 거야. 이해하셨죠? 예, 매도 찬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갭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갭으로 시세가 날 거라고 사전에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지, 예, 개파락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고가가 낮아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매도자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고,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344입니다. 그러니까 344에서 저가 사이, 여기가 매수예요. 예. 자, 저가가 깨지잖아요. 그럼 매수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네, 저가가 깨지면 매수하지 않는다. 자, 기본적인 거 설명했죠? 네? 여기가 상단선, 여기가 하단선, 여기가 볼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열이죠. 네? 과열할 수 있는 위치가, 예, 저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단선 위치. 예.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양봉일까? 음봉일까? 자, 이게 양봉이면 봉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양봉으로 끝난다라는 거는 상방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음봉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꼬리 그리고 이렇게 누르겠죠. 네. 이런 식의 봉이 나올 겁니다. 윗꼬리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얘는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단선은 이렇게 펴지겠죠. 예.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얘는 하방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봉으로 끝난다는 거는 3월 달에 2월 달 고가를 넘겠다는 얘기고, 예, 요거는 2월 고가 넘겠다. 요런 의지예요. 근데 이게 음봉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고가로부터 이만큼 벌어지는 거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얘는 2월 고가를 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럼 2월 고가를 넘지 않으면 344 아래로 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가를 넘을 생각이 없어. 예? 2월 달에 만들어진 고가를 넘을 의지가 없다면 344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예, 요거는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선물 기준으로 얼마인지 자세히 안 봤어요. 예, 어쨌든 코스피 200 기준으로 344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봉을 양봉으로 그리는지 음봉으로 그리는지 그거를 잘 보시고요. 양봉으로 그릴 거면 저가를 지킬 거고 음봉으로 갈 거면 고가를 지킬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해되시죠? 네,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4.4포가 내려버리면, 네? 4.4가 내려버리면 매도자는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개파락까지 예상하고 그렇게 할 능력은 없어요. 네. 이 타이밍에 개파락이 올 거다라고 뭐 알지 못하죠. 346.50이죠. 네, 346.50. 그럼 이제 일봉을 보시면, 예, 여기도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자, 부러졌죠? 네? 부러지잖아요. 근데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한다면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345.2점 아니구나. 더 내려야 돼요. 이 정도. 344예요. 네? 그러니까 주봉의 하단선도 344고 일봉의 하단선도 344입니다. 그래서 혹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시면 344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부터 볼게요. 지금 351.92 351.92에서 (351.92에서) 4.4? 4.4를 빼야 되잖아요. 빼기 4.4 빼면 347.5이에요. 자, 347.52. 자, 보세요. 부러지죠? 네. 그러니까 매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작하면 매도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자, 매수는
여기 하단선이잖아요. 예. 345.25 이 정도예요. 매수가가. 요거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죠. 예. 일봉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 하나 있어요. 이거 아마 이전 시황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종가 투자 신미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상방이에요. 네? 왜냐? 하락한 적이 없거든. 여기까지가 상방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급등한 날, 요 날까지가 상방이에요. 근데 이날 내렸어. 그죠? 이날 내렸어요. 이게 종가가 내렸기 때문에 투심도 내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래를 꺾였다고. 근데 제가 이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내려야 하방이다 라고 했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돼. 2번이어야 돼. 근데 여기 하락했죠. 네, 2번 내렸잖아요. 얘가 1번, 얘가 2번. 2번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방이라고요. 왜냐? 종가 투자 신미도가 옆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내린 상태에서 옆으로 가니까 아래예요. 근데 여기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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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1. 왜? 8일 동안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8일 동안 투자 신미도는 하락해요. 뭐 지그재그로 하락할지 그냥 내려갈지 전 몰라요. 근데 계속 하락할 거라고요. 8일 동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2월이에요. 왜? 앞으로 5거래를 남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3일절 이후에 하나, 둘, 셋. 그죠? 3일이 3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 3거래일째까지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릴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종가가 내려요. 그 다음에 종가가 올라요. 그 다음에 종가가 올라요. 그 다음에 종가가 내리면 이렇게 빠져요. 왜? 이 종가가 내리면 얘가 깨지는 거예요. 예? 얘가 깨지는 거라고. 왜냐? 얘보다 얘가 투자 신미도가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래쪽으로 지그재그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언제? 8일 동안. 자, 이렇게 안 내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거래량을 줄여요. 거래량을 줄이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거래량을 늘리면 떨어질 겁니다. 거래량을 줄이면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래량을 줄이면서 하락하면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고, 거래량을 늘리면서 하락하면 폭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네, 2번 하락하면 하락이다. 하락이 유리할 거다. 왜? 앞으로 8거래일 동안 상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요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번 얘기를 한 거예요. 2번 하락해야 된다고. 이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2000 몇 년도더라? 2022년도인가? 2021년도 월봉 보시면 돼요.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봉. 자, 이렇게 돼 있죠. 짠. 여기가 매도가죠. 여기 이격을 넘어서면 매도잖아요. 그래서 볼벤의 위치가 대충 얼마냐? 351.9. 예? 그러니까 351.9를 넘어가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종가.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 위로 올라오면 매도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하단선 위치는 얼마냐? 345. 그러니까 일봉의 하단선도 345고 주봉의 하단선도 345니까 매수를 하실 거면 345보다 낮아야 돼요. 그리고 저가만 안 깨지면 됩니다. 저가만 안 깨지면 345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사실 매수 쪽에 가깝죠. 매도하려면은 꽤 올라야 되니까 매도는 갭으로 시세가 낮다는 얘기예요. 갭으로 시세가 낮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갭으로 시세가 낮는데 뭐 저기다 대고 뭐 매도가 답이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딱
타점에서 매도 이야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버스 떠나갔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상단선의 위치가 얼마냐? 344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단선의 위치가 345고 상단선의 위치가 344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344 아래로 내려올 거고, 예?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면 뭐 344 위에서 버티겠죠. 근데 중요한 건 5거래일 남은 거잖아요. 5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예, 5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하락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월봉의 윗꼬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냐,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는 거죠. 윗꼬리가. 그거를 5거래일 동안 잘 보시라고. 그래서 윗꼬리가 길어질수록 3월에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왜? 고가를 못 넘을 거니까. 윗꼬리가 짧으면 넘을 수 있는데 윗꼬리가 길면 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에 만들어지는 윗꼬리의 크기를 잘 보세요. 어차피 하단선은 없어요. 어차피 하단선은 없기 때문에 주봉 하단선 말고는 딱히 믿을 만한 하단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1월에서 2월까지 2월까지 누적 거래를 잘 보시면 외국인이 마이너스 2조 매도예요. 그 다음에 개인은 마이너스 1.8조 매도입니다. 잘 보세요. 증시가 올랐어. 매도하는 동안에 증시가 올랐어요. 근데 외국인의 거래를 보면 오르면 안 돼요. 내려야 돼, 이거는 하락의 수급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상방 수급이에요. 개인이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상방에 적합한 수급이고,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건 하방에 적합한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휩쏘든 둘 중에 하나는 휩쏘라는 거죠. 거짓이라고요. 트릭이죠. 트릭.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를 줄일 거냐, 개인이 매도를 줄일 거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개인이 매도를 늘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줄여요. 그러면 외국인의 거래가 트릭인 거고, 외국인이 매도를 늘리고 개인이 매도를 줄여요. 그러면 개인 수급이 트릭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1% 넘게 개파락이 나오면,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올라도 매도하고 내려도 매도하고 매도만 해요. 2개월 내내 지금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이 매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 문제잖아요. 기관 중에 연기금 그리고 증권, 이쪽에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매도가 나오면 외국인 매도 플러스 개인 매도가 되는 거, 아니 기관 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에게 매수가 넘어갈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개파락했는데도 기관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조금 골 때리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현물 매수를 줄 거냐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금요일에도 20억 샀나?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이 개인이 매수하는 걸 미친 듯이 막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확인해야 될 건, 사실 차트는 지금 비싸기 때문에 뭐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월봉을 보면 이건 이렇게 그리는 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비싸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로 나오는지 기관이 매수로 나오는지 그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인이 대량 매수를 한다, 그러면
하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1.25%예요. 4.4, 1.25% 하락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레버리지로 하면 1.25니까 2.5%, 16,760원, 16,760원에서 곱하기 2.5%. 그럼 얼마 빠져야 되냐면 419원 빠져야 됩니다. 16,760원. 그러면 16,340원. 16,340원. 월봉은 비싸죠. 자, 16,340원. 이렇게 그리면 이격이 해소됐죠. 그러니까 이게 개파락이 오는 게 상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격을 해소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목표치는 올라가면 요 정도까지 봐요. 요 정도. 얼마냐? 16,890원. 하단선의 위치는 얼마냐? 16,108원. 그러니까 16,100원 정도. 105원. 16,105원에서 저가 사이. 여기가 매수입니다. 16,105원에서 저가 사이. 그거 말고는 찬스가 없어요. 저가 지키면. 저가를 지키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하단선의 위치 볼까요? P5. 16,104원. 똑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16,105원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노려볼 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주봉 저가 안 깨지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버스. 고버스는 지금 가격이 얼마냐? 2,120원. 많이도 내려왔어. 곱하기 그러면 2,175원. 할 거 없어요. 솔직히 할 거 없다고요. 할 게 뭐 있어요? 붕 뜨는데.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2,205원) 2,205원. 매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데.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요. 갭으로 시세가 나는 거는 제 기준에서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갭이구나 이거지. 뭐 갭이 날 줄 알았거나 갭이 난 후에 거래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2,120원. 2,120원이고 2,200원 넘어가면 매수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200원 넘어가면 매수하면 안 되고 여기가 매수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 이번 주 종가에서 저가 사이 이 영역만 매수할 수 있고 2,200원 넘어가면 그냥 보유 업무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거래일 동안 아래 꼴이 얼마나 다르냐? 그게 관건이에요. 짧게 달면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2,240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막 미친 듯이 아래 꼬리를 달면 2,4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아래 꼬리가 2,200원이든가 2,400원이든가 그죠? 2,240원, 2,240원, 2,400원. 요 두 가격 중에 하나를 이제 기대해 봐야겠죠. 이렇게 되려면 어차피 개인이 현물 사야 됩니다. 개인 현물 안 사면 제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5거래일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월봉의 윗꼬리를 얼마나 그리느냐가 관건이에요.
월봉의 윗꼬리를 얼마나 그리느냐가 관건이고, 월봉의 윗꼬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현물을 사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 판단에는 개인이 현물을 사지 않는 한 윗꼬리는 안 그려질 거예요. 개인이 현물 사야 돼요. 네. 외국인은 금요일 날도 팔았죠. 네. 금요일 날도 팔아서 매도가가 최대죠. 최대예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2조 원을 넘었어요. 아직까지 1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28조, 그러니까 1조 2,800억 정도의 매수로 끝났어요. 네? 근데 지금 2조 원이 넘었다라는 거는 작년에 남은 매수 물량까지도 싹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매도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외국인은 상방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상방을 보고 있는 게 그 삼성전자 자사주하고 기타 법인이죠. 그리고 연기금이 주력인데,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8월 2일, 5일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빠져서 324.5인가? 거기까지 찍었어요. 그 이후에 연기금 매수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8월 달에는 안 했다고. 비슷한 수치에서 연기금은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지금 매수 들어오는 거는 8월 달이랑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다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과 지금 올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지수로는 비슷한 지수대에서 움직였는데 올라가는 동안 매수를 안 했는데 지금 올라가는 동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 기준에서 보면 작년 8월에 지금보다 경제 환경이 더 좋은 거잖아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인터뷰한 거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그죠? 경제 성과가 너무 좋다. 극찬한다. 이런 얘기까지 떠벌리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저는 훨씬 더 경제 환경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예 정부에서 대놓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부양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비해서 지금이 경제 환경이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거를 정부도 인정을 한 거죠. 작년 8월에는 침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다고 떠벌렸다면 지금은 아예 대놓고 떠벌리잖아요. 예. 그죠? 대놓고 경기 침체라고 떠들고 있는 거니까 확실히 지금이 경제 환경은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안 좋은데 매수를 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딱 이 기준이 비상계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비상계엄 이전에는 지속적인 매수세가 없었다면 이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외국인도 사야 돼요. 왜? 외국인이 훨씬 더 핸들링 잘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증시를 잘 끌고 가잖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매수를 안 했다라는 거는 작년 8월 대비해서 지금이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인데, 메리트가 없어진 상태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건 경제적인 관점에서 들어온 건 아니라고 봐요. 뭔가 다른 목적을 부여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저 믿으시죠? 그리고 계엄한 거니까. 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사실. 정부라고도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정부면 계엄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합법적인 수단이 얼마나 많은데.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비리라든가 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연기금의 매수 행태도 이게 의심을 살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금이 매수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연기금이 매수한다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왜 방어를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지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뭐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현실화돼서 증시가 만약에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진짜로 연기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돈을 막 갖다 썼다라고 밖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수급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의 수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외국인이 매도해서 증시가 올라간 것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개인이 판 현물이 1.8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판 현물이 1.8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증시는 작년에 개인이 18조를 매도했을 때랑 비슷해요. 작년에 18조를 매도했을 때의 시점과 비슷합니다. 코스피 지수로 2700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18조로 올릴 수 있는 걸 2조도 안 되는 돈으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증시가 갑자기 좋아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져야 될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뭐 기관이 한 30조를 샀어. 그러면 개인이 한 28조 매도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2,700을 가든 2,800을 가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개인이 미친 듯이 팔고 있는데. 근데 지금 1.8조라는 돈은 하루치도 안 되는 되게 작은 돈이에요. 오해할 수 있는데 작년에 3월 21일 한번 보세요. 그럼 하루 매도 금액이 2조 9천억입니다. 개인이 하루에 매도한 금액이 2조 9천억이고 이틀 동안 매도한 금액은 4조 3천억이고 그 다음에 4거래일 동안 매도한 금액도 한 7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2.9조, 이틀이 4.3조, 4일이 7조. 그럼 지금 하루치도 안 되는 걸로 지금 한 달을 버티고, 아니, 2달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2.9조를 매도한 건 전 처음 봤어요. 개인이 현물로 하루에 2.9조 매도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키움증권 그 데이터를 쫙 검토하면서 하루에 2.9조 원을 매도한 건 본 적이 없어요. 한 달에 2.9조를 매도해도 엄청 큰 돈인데 하루에 2.9조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승은 그때보다 더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승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어차피 개인이 매도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2023년도 11월 달에 6조. 개인이 매도한 게 6조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12월 달에 개인이 매도한 돈이 7.5조예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매도한 돈이 13.5조고 2024년도 2월 달에 하고 2024년도 3월 달 2개월 동안 개인이 매도한 돈이 한 12.9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개인이 매도한 돈이 얼마인지 보세요.
13.5, 10.9, 한 26조 원 정도 매도한 거죠. 예? 불과 4개월 동안 개인이 매도한 금액만 26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승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없죠. 그렇게 미친 듯이 현물을 매도하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지금의 상승의 흐름은 2023년도 11월, 12월, 그 다음에 2024년도 2월, 3월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정작 돈은 두 달 합쳐서 개인이 1.8초를 매도한 상태니까 이건 뭐 그냥 약 올리는 거죠. 예? 대놓고 조롱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를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푼돈 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마치 세배를 했는데 세뱃돈을 50원 준 거예요. 응? 2025년도에 세뱃돈 50원 주면 어떤 기분일까요? 1980년대도 500원 받고 그랬는데 1980년대에도 세배하면 500원 정도는 받았어요. 많이 받으면. 근데 2025년에 세배를 했는데 50원을 준다. 그러면 받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속으로 욕하지 않을까요? 뭐 친척이 이래?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증시를 보면 딱 그런 분위기예요. 세배했는데 5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모를까요? 기관도 알 텐데. 기관도 알고 연기금도 알고 외국인도 다 알지만 서로 담합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냥 다 알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인위적인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지간해야 이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돈으로 이렇게 올려?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제분한테 세배했을 때 50원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 텐데 부모 입장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50원 주고 무슨 설명을 해요. 근데 증시가 딱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돈으로 어떻게 이런 상승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2월 달에 상승폭이 2023년도 11월 달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 2월, 3월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매도 6조, 개인 매도 6조 원급 봉보다 지금이 더 세. 근데 1월 달은 매수예요. 2월 달이 매도지. 1월 달 매수, 2월 달 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내려놨어요. 저는 내려놨습니다. 이건 제 능력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올라가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봤던 데이터를 다 비교해봐도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물 누적도 3천억밖에 안 되고 현물은 누적이 매도고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 보시는 분들은 주봉 저가 안 깨지면 계속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거 매도는 갭으로 시세가 나는 상황이라서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뭐 능력이 좋아서 잡으셨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매도 기회가 온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빨리 와야 수요일일 거예요. 왜냐면 다른 봉으로는 매도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다른 봉으로는 타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 주봉으로는 매도 자리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일봉 매도가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아마 수요일 정도 될 거라서 만약에 매도를 잡는다 그러면 아마 수요일 정도에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주봉 저가만 잘 보시고 붕괴되면 매수 포기하시면 되고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해 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